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북경찰청장의 친형이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강임준 시장이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시공사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나 과일값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기 때문인데 사과 배는 30% 이상 생산이 늘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오후부터 밤까지 10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액의 현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북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지방경찰청장의 친형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3일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액의 현금 다발이 도난당했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장롱 안에 넣어둔 금액은 3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입장이 들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 보니 피해 주민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친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문과 CCTV 조사를 벌였는데 피해 가구에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2달간 조 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 생활을 했던 가정집이고 집을 비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절도범이 침입해서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경찰은 현직 지방청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고도 없이 고액의 현금 뭉치를 집에 놔둔 게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사건 경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숱한 부실 시공의 의혹을 불러온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군산시가 논란이 불거진 지 8년 만에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시공사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몽진 기자입니다. 최근 민관 공동조사를 마친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자치와 공정, 균형에 입각한 행정을 기치로 삼았는데 BTL 사업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임 시장 때 일이지만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됐음을 사과했습니다. 공사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관거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해서는 추진관로 설치가 부실하거나 미흡하고 배수 설비와 정화조가 잘못 설치됐다며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조사 자료를 넘긴 뒤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조사단이 요구한 전수조사의 경우 여건이 되면 착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수조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수관거 사업에 관여했거나 두둔해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기준과 근거를 찾아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강 시장은 과거 수많은 의혹을 양산해온 하수관거 사업의 민관 공동조사를 결정했으며 조사를 허용한 지 10개월 만에 과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겠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제기된 부실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논란은 이번 군산시 입장 정리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시가 검찰에 조사 자료를 넘기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2차례나 혐의 입증을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관 공동조사 결과 드러난 부실 시공 정황과 수사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민관 공동조사로 확인된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 사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부 관로가 설계도와 달리 갑산관으로 둔갑됐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6km 구간을 굴착 조사한 결과 2.8km 구간에서 묻혀 있어야 할 레진관 대신 일반 유리섬유관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현장이 도면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식적인 것은 현장을 바꿔야 되는데 도면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현장은 그대로 놔두고 도면만 이렇게 3차례. 또 18개 관로 1.6km 구간은 아예 막혀 있거나 역류 현상을 빚어 하수관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의 24%가 중복돼 아예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로를 단순 개량했다는 겁니다. 물속에 어떠한 슬러지라든가 퇴적물이 쌓이는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관을 노화시킨다. 관을 빨리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수 관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마지막으로 배수 설비의 23%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정화조도 상당수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의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2013년 각종 부실 시공 의혹에도 하수관과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 서류 조작과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2017년 또다시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사가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2031년까지 2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재기능을 못한 채 끝없는 의혹을 낳고 있는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뒤늦게라도 책임 소재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실제 올여름 기온을 분석해보니 지난해보다 여름 폭염이 덜했고 대신 가을이 훨씬 일찍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가녀린 줄기 위에 얹어진 분홍의 꽃,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노란 코스모스는 만개했고 분홍 코스모스도 앞다퉈 고개를 내밉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우리 폭염에 시달렸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보니까 조석으로는 바람도 서늘해졌고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을.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도내 평균 기온은 24.9도로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 기온보다 2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8월 말까지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하면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올여름은 폭염도 비교적 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낮 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보름 정도로 무려 39일 넘게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고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 분군에 머물러 늦게 북상하고 빨리 수축하면서 기온이 작년에 비해 낮았습니다. 고온을 피한 덕에 상추밭은 풍년을 맞았습니다. 폭염으로 상추가 고사했던 지난해와 달리 초록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줄기마다 달린 상추잎도 그 어느 때보다 두껍고 풍성합니다. 큰 태풍 없이 적절한 비가 자주 내려준 것도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예년보다 훨씬 낫죠. 날씨가 일단 시원하니까 상추는 뭐 한 25도, 그때가 제일 성장이 좋을 때 온도거든요. 무와 배추, 시금치 등 다른 채소 역시 작황이 좋아 추석 명절을 앞둔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가을 과일의 대표격인 사과와 배는 올해 풍작이라고 합니다. 폭염도 태풍도 없이 여름이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사과, 배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해발 500m, 장수의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은 먹음직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다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과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요즘 과수농가에서 휴식은 사치. 극심한 폭염으로 수확량이 줄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여름 날씨는 과수의 생육 조건에 알맞았습니다. 7월 달에 비 내리는 강우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착색이니 생육, 비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장수 홍로 사과 수확량은 3만여 톤.
작년보다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 과일의 치명적인 늦여름 태풍이 전북을 비켜가거나 일찍 소멸해 낙과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생장에 좋지 않은 30도 이상의 폭염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풍년 농사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다만 사과가 무르익을 시기에 날씨가 더워져 씨알 굵은 재수용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사과 생산량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그 특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 조합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가을 과일인 완주 이섭의 올 생산량도 작년보다 20% 늘어난 3,500여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로 확보가 남은 과제지만 추석을 앞둔 과수농가는 오랜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서입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 근무와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점검을 추진합니다. 도는 또 복지시설의 차리상 차리기를 돕고 소외계층 2,600세대에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버스와 고속열차 증편을 통해 편안한 귀성길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전북은 타시도와 달리 수소 충전소와 같은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20년 동안 수소차 620만 대 보급과 충전소 1,200개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소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하고 산업 현장을 돌며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수소 이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원료로 원유와 가스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고 공해 없는 수소 생산이 앞으로 수년 내에 하지만 많은 전기가 필요해 상용화기까지 제약이 많은 상황.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추진되면서도 당장 전기 사용이 많지 않은 새만금은 그린 수소 생산에 최적지로 꼽힙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5년까지 그린 수소 실증 생산단지를 갖춰 2030년 연 7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차 35만 대 분량으로 연구개발과 연관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됩니다. 수소 타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소도 지정 또 관련한 평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함께 수소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 수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교두보가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와 이스라엘 간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하고 새만금 개발은 물론 도내 농생명과 바이오, 창업 기업들의 성장에 이스라엘의 지원과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하임 호센 대사는 글로벌 창업 투자 기업인 요즈마 그룹뿐 아니라 농생명 산학연구기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송 지사의 이스라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가 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동북아와 아세안 14개국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성매매촌을 문화예술 마을로 바꾸는 선미촌 재생 사업 등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반쯤 부안군 진서면의 한 도로에서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나선 유해 조수 구제단 단원의 총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발돼
62살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구조단 단원들이 수렁에 빠진 차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둔 총기가 격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익산시가 관내 단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원광학원 측과 협약을 맺고 인구 관련 인식 전환 교육을 늘리고 미전입자 주소갖기 운동, 출산 양육 분위기 조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 체결은 매월 2차례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30만 무너질 때 그거 막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막아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무너졌는데 우리 공무원들만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남원시가 노암동에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었습니다. 수유실과 학습실을 갖추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모들이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30일을 시작하는 무주 반딧불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무주 1박 2일 생태 체험은 반딧불이 탐사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 500여 명이 접수했으며 4차례 진행됩니다. 반디별 소풍은 천문 전문가와 별자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 하루 120여 명이 체험합니다. 완주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하면 배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도내 의원들이 국가 예산 활동에 공동 대응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정운천, 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홍호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 주 초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주요 현안 사업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청년과 주부 국가건강검진법 제정의 성과를 평가받아 국회 입법과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뽑은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가결률 39.4%로 의원 평균 29%를 훨씬 앞질러 역시 정책 우수 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호원대학교가 개교 42주년을 맞아 K-팝 학과 학생들과 함께 오는 1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행복 나눔 콘서트를 갖습니다. 미국 정통 재즈를 느낄 수 있는 사운드 오브 재즈 공연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에서는 내일부터 사흘간 유천아 청자랑 놀자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엽니다. 한국소래문화의 전당이 오늘 공연 산책, 정오의 햇살 공연으로 통기타 듀오 노스텔지어의 포크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제7회 브라보 콘서트를 갖습니다.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이틀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펼쳐집니다. 석정 시인을 기리는 석정문학제가 모레부터 이틀간 부안 석정문학관과 전북보은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 우체국 앞에서 추억과 편지를 주제로 한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열립니다. 제12회 진안군 마을축제 프로그램인 축제와 만나장이 내일과 모레 군천광장에서 공연과 놀이, 먹거리로 마련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대입 수시 지원을 앞두고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오후부터 밤까지 10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0도에서 29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28도, 진안 19도에서 25도, 서해안권 군산은 21도에서 28도, 고창 20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김제는 보통,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